여러분, 내일 아침에 커피 믹스 봉지를 손에 드실 때 잠깐 멈춰 주십시오. 그 봉지를 뜯지 마십시오.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작은 봉지 하나에 설탕이 12g, 프림이라 불리는 식물성 크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타는 순간 걸쭉한 설탕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설탕물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콩팥으로 곧장 흘러 들어갑니다. 6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온 여러분의 콩팥 필터 위로 매일 아침 뜨겁고 진한 설탕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년, 10년, 15년째.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자체는 콩팥의 적이 아닙니다. 국제 신장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14%나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커피가 오히려 콩팥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커피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커피에 무엇을 넣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빠뜨리고 계신지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서울 누리콩팥 클리닉에서 15년 동안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인공투석실에서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여러분의 부엌에 지금 이미 있는 재료들만으로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콩팥 보호막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말기, 신부전 환자 수가 무려 63%나 증가했습니다. 세계에서 3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콩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여러분의 콩팥이 매일 아침 그 설탕물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커피 한 잔에 한 스푼만 더하는 것으로 콩팥을 지키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레몬 반 개, 양배추 한 줌, 블루베리 한 줌까지 여러분의 부엌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콩팥 해독 식단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시는 분이라면 댓글창에 한 스푼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콩팥을 지키겠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사시는 68살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잡화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셨습니다. 잠이 덜 깬 새벽이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뜯어서 컵에 붓고 뜨거운 물을 부어 휘휘 젓는 것이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그 한 잔이 할머니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점심 무렵 한 잔 더, 오후에 졸리면 또 한 잔, 하루 2-3봉지, 많은 날은 4봉지까지.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걱정이 없으셨습니다. 술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건강에 나쁜 짓은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보내온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받으셨습니다. 며칠 뒤 결과지를 들고 온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입니다. 할머니는 의자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짠 것도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뭘 드십니까? 커피 믹스요. 몇 년째요? 10년쯤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커피 믹스의 진짜 얼굴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가벼운 봉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안에는 설탕이 12g에서 15g, 여기에 프림이라 불리는 식물성 크림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뜨거운 물에 타면 걸쭉한 설탕 크림물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정수기가 있으시죠? 20년, 30년 쓴 정수기의 필터는 이미 얇아져 있습니다. 그 필터가 깨끗해야 물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낡은 필터 위에 매일 아침 끈적끈적한 설탕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 구멍에 설탕이 끼고 크림 찌꺼기가 달라붙고 점점 막혀갑니다. 물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필터 안에서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설탕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면 콩팥의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에 산화 스트레스가 걸립니다. 사구체, 쉽게 말하면 콩팥 속 초미세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녹슬기 시작하는 겁니다. 프림 속 트랜스 지방은 더 교활합니다. 이 지방은 콩팥으로 혈액을 보내는 가느다란 혈관 벽에 들러붙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석회질이 한 겹 한 겹 쌓이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콩팥은 충분한 피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필터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봉지는 작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봉지씩 10년이면 3,600봉지입니다. 여러분, 정수기 필터 위에 설탕물을 3,600번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필터가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박순자 할머니의 콩팥은 10년 동안 3,600번의 설탕물 세례를 견디다 결국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봉지는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커피 믹스를 블랙커피로, 아메리카노로, 핸드드립으로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뒤에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블랙커피를 콩팥 보호제로 바꾸는 비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커피 믹스를 끊으면 이제 안심이냐고요? 아직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블랙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매일 저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드시고 물 한 잔도 안 드시고 곧바로 커피부터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진한 에스프레소로 2잔, 3잔까지 드시는 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콩팥에 매일 아침 비상경보를 울리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이 먼저 조여집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3잔, 4잔, 그것도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로 연달아 마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폐기물 처리 공장입니다. 공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초미세 필터가 약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들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 큰 드럼통 하나가 넘는 양의 피를 매일 처리하는 겁니다. 이 공장이 30년, 40년, 50년째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압력으로 피가 들어와야 합니다. 너무 세지 않게, 너무 약하지 않게 딱 알맞은 수압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진한 커피를 3-4잔 연달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카페인이 공장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을 꽉 조여버립니다. 갑자기 수압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공장 기계가 비명을 지릅니다. 필터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고 이미 약해진 필터부터 하나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페인 과다 섭취가 여러분의 콩팥에 하는 짓입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면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위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배로 빨라집니다.
커피를 마신 지 15분도 안 돼서 카페인이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위장에 음식이 있었다면 30분에서 45분은 걸렸을 텐데 빈속이니까 카페인이 로켓처럼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콩팥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콩팥에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동시에 위장에서는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속이 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 필터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소리 없이, 증상 없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면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셔야 안전할까요? 여러 나라의 대규모 연구들을 종합하면 콩팥 보호 효과가 가장 좋은 구간은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입니다. 세 잔을 넘기면 보호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네 잔 이상부터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 분은 두 잔 이내로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세 잔을 드시던 분은 두 잔으로 줄이십시오. 둘째, 진한 에스프레소 대신 아메리카노로 바꾸십시오. 물을 더 넣으면 카페인 농도가 낮아져서 콩팥 혈관에 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에 빵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바나나 반 개라도 괜찮습니다. 견과류 한 줌이라도 충분합니다. 위장에 무언가를 넣은 다음에 커피를 드십시오. 그래야 카페인이 천천히 흡수되고 콩팥이 받는 충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커피를 현명하게 마시자는 것입니다. 양을 줄이고 농도를 낮추고 빈속을 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커피는 콩팥의 적이 아니라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커피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사서 드시고 계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실수는 앞에 두 가지보다 더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돈을 내고 정성껏 고른 것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트에 가셔서 올리브 오일을 한 병 사 오십니다. 라벨에 올리브 오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안심하고 매일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시중에 팔리는 올리브 오일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엑스트라 버진. 쉽게 말해서 올리브 열매를 처음 짜낸 가장 순수한 기름입니다. 두 번째가 정제 올리브 오일. 이것은 높은 열을 가해서 화학적으로 처리한 기름입니다. 세 번째가 혼합유. 여러 종류의 기름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콩팥을 보호하는 핵심 성분이 살아있는 것은 오직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이름이 어렵죠? 쉽게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콩팥의 친위대라고 부릅니다. 이 친위대가 콩팥의 사구체 필터 주변을 24시간 지키면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라는 적으로부터 필터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정제 과정에서 높은 열을 가하면 이 친위대가 거의 전멸합니다. 병에 올리브 오일이라고 써 있지만 정작 콩팥을 지켜줄 핵심 병력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빈 갑옷만 남은 셈이죠.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정제 과정이나 혼합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커피 믹스 프림 속 트랜스 지방과 똑같습니다. 콩팥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드는 바로 그 나쁜 지방입니다. 건강을 위해 돈을 내고 산 올리브 오일이 오히려 콩팥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러 정비소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엔진 오일은 엔진 부품을 부드럽게 감싸서 마찰과 마모를 막아줍니다. 엔진이 오래도록 조용히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엉터리 오일, 녹이 섞인 오일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엔진을 갈아먹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열이 나고 결국 엔진이 멈춥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최고급 엔진 오일입니다. 정제유와 혼합유는 녹이 섞인 엉터리 오일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라는 엔진에 지금 어떤 오일을 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엑스트라 버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벨을 보십시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수화길과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화길이 없는 제품은 의심하십시오. 셋째, 병의 색깔입니다. 어두운 색 병이어야 합니다. 투명한 병에 든 올리브 오일은 빛에 의해 이미 산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진짜 엑스트라 버진은 풀 냄새가 납니다. 갓각은 잔디밭 같은 싱그러운 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 모금 삼켜보면 목 뒤에서 톡 쏘는 듯한 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레오칸탈이라는 천연 소염 성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이 만든 소염제입니다. 이 매운 느낌이 전혀 없다면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올리브 오일을 쓰고 계십니까? 지금 쓰시는 제품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몇 가지를 골라서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3가지 실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믹스의 설탕 폭탄, 과도한 카페인의 혈관 압박, 그리고 가짜 올리브 오일의 배신.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콩팥을 매일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고 아주 저렴하고 오늘 저녁 장을 볼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피가 정확히 어떻게 콩팥을 보호합니까?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2020년 국제 신장 영양학 저널에 실린 대규모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메타 분석이란 여러 나라에서 각각 진행한 연구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종합 분석하는 의학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에서 12개의 연구, 5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14%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콩팥 관련 사망 위험이 무려 28%나 낮았다는 겁니다. 5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미국 국민 건강 영양조사 데이터 분석입니다. 미국의 국민 건강 영양조사는 미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건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미국 성인 거의 5만 명을 조사했는데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반 이상 마시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2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잔 반입니다. 특별한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마시는 바로 그 한두 잔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2024년 네덜란드에서 발표된 대규모 추적 연구입니다. 7만 8천 명 이상을 수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커피를 매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이 늙는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마시는 양에 비례했습니다. 하루 한 잔보다 두 잔이 가장 좋은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커피가 콩팥을 지켜줍니까? 커피에는 1000가지가 넘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콩팥을 지키는 핵심 성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클로로겐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기억하시라고 저는 이것을 녹방지 순찰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찰병이 콩팥의 사구체 필터 안에서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활성산소라는 녹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나면 즉시 무력화시킵니다. 필터가 녹쓰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에 커피를 볶을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멜라노이딘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리고 카페인 자체도 적당한 양이면 콩팥의 섬유화, 쉽게 말해서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콩팥에 흉터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셈이죠. 이렇게 녹방지, 순찰병과 항산화 지원군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여러분의 콩팥으로 출동하는 겁니다. 앞에서 저는 커피 믹스가 정수기 필터에 설탕물을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블랙커피는 무엇일까요? 블랙커피는 그 정수기 필터를 역세척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에 끼어있던 노폐물을 씻어내고 녹이 슬려는 부분에 방청 코팅을 해주고 필터 구멍을 다시 깨끗하게 뚫어주는 겁니다. 같은 커피인데 설탕물로 마시느냐 블랙으로 마시느냐에 따라서 콩팥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핸드드립, 아메리카노, 커피 필터로 내린 커피 중에 편한 것을 고르십시오. 설탕은 넣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넣으십시오.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신 뒤에 천천히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아침 녹 방지 순찰병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패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패가 합쳐지면 보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이라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다음 내용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정보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영상 처음부터 약속드렸던 그 한 스푼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매일 아침 한 스푼, 약 15ml. 이것을 블랙커피에 넣어서 드시거나 커피를 드시기 직전에 스푼으로 떠서 그냥 드십시오. 이 한 스푼이 여러분의 콩팥에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연구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입니다. 2021년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임상시험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 40명에게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40ml를 9주 동안 먹게 했습니다. 9주, 2달 남짓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콩팥의 여과율, 쉽게 말해서 콩팥이 피를 걸러내는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양이 줄었습니다. 혈액 속 요산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올리브 오일을 중단한 뒤 2달이 지나서도 이 효과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호막이 생기면 한동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연구입니다. 2026년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에 발표된 최신 메타 분석입니다. 10개의 연구, 1000명이 넘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식단이 콩팥병 환자의 염증 수치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증이란 콩팥 필터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불길 같은 겁니다. 이 불길이 꺼져야 필터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2024년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만성 콩팥병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올리브 오일 중심의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대사성 산증이 개선되고 콩팥 기능이 잘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콩팥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칼륨입니다. 칼륨이 올라가면 심장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칼륨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외국 연구가 아닙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보다 더 믿음직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 속에서 콩팥을 지키는 핵심 물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히드록시티로솔입니다. 이름이 길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위대의 대장입니다. 앞에서 폴리페놀을 콩팥의 친위대라고 했죠? 그 친위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이 바로 히드록시티로솔입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공식적으로 보호 효과를 인정한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올레오칸탈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올리브 오일을 삼킬 때 목에서 톡 쏘는 그 매운 느낌의 정체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든 소염제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두 물질이 매일 아침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앞에서 커피의 클로로겐산을 녹 방지 순찰병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은 녹 방지 코팅입니다. 순찰병이 돌아다니면서 녹을 잡는다면 코팅은 아예 녹이 생기지 않도록 벽 자체를 감싸버리는 겁니다. 커피의 순찰병과 올리브 오일의 코팅이 함께 일하면 콩팥 혈관은 안팎으로 이중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드십시오. 따뜻한 블랙커피에 넣어 저어 드셔도 좋고 스푼으로 따로 떠서 드신 뒤에 커피를 드셔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지방이 커피 속 폴리페놀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서로의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한 스푼이면 됩니다. 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보를 아시고 계시면서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주십시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이 영상 한번 봐봐. 커피 마시는 법이 달라져야 한대. 여러분이 보내시는 그 메시지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와 올리브 오일, 이 두 가지가 콩팥 보호의 기본 무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 가지 식품을 더하면 콩팥의 해독 능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지금 이미 있거나 동네 마트에서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동료, 레몬입니다. 매일 아침 레몬 반 개를 짜서 따뜻한 물에 타 드십시오. 커피를 드시기 전에 먼저 이 레몬수를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커피에 레몬즙을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구연산이 콩팥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변을 야갈칼리성으로 만들어주면서 칼슘이 뭉쳐서 돌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 결석,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콩팥 필터 안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쌓입니다. 이것은 석회질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이 석회질이 굳기 전에 녹여버리는 식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석회질이 끼면 식초로 닦아내시죠? 레몬이 콩팥 안에서 바로 그 일을 해줍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레몬 한 개에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반 개씩 쓰면 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어디서든 구하기 쉽습니다. 양배추가 콩팥에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장이 깨끗하면 장에서 혈액으로 넘어가는 독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콩팥이 걸러야 할 노폐물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콩팥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셈이죠. 둘째,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것이 칼륨이라고 말씀드렸죠? 양배추는 칼륨이 적기 때문에 콩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입니다. 비유를 들면 양배추는 1층 청소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2층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층이 장이고 2층이 콩팥입니다. 1층 청소부가 열심히 쓸고 닦아서 쓰레기를 미리 밖으로 내보내면 2층 콩팥 필터가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확 줄어듭니다.
양배추가 바로 그 1층 청소부입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잎을 몇 장 떼서 생으로 드셔도 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고기를 싸 드셔도 됩니다. 밥 먹을 때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동료,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비싼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냉동 블루베리는 의외로 저렴합니다. 대형 마트에서 큰 봉지 하나 사 놓으면 냉동실에서 한 달은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라색 녹방지 페인트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올리브 오일에 폴리페놀이 콩팥 혈관 안쪽에 녹방지 코팅을 한다고 했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바깥쪽에서 한 겹 더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안팎으로 2중, 3중 보호막이 생기는 셈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당지수가 낮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식 대신 한 줌, 요거트에 넣어서 한 줌, 하루에 한 번 한 줌이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레몬은 석회질을 녹이는 식초, 양배추는 1층을 청소하는 청소부, 블루베리는 보라색 녹 방지 페인트. 이 세 가지 동료가 커피와 올리브 오일 옆에서 콩팥을 함께 지켜줍니다. 세 가지 합쳐서 하루에 드는 비용 1,000원도 채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것을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금 아침 루틴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십시오. 이것이 콩팥 필터의 석회질을 녹이는 식초 세척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빵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또는 바나나 반 개면 충분합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로켓처럼 흡수돼서 콩팥 혈관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드십시오. 그냥 스푼으로 떠서 삼키셔도 되고, 네 번째 단계인 커피에 넣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블랙커피를 한 잔 드십시오. 올리브 오일을 넣으셨다면 잘 저어서 함께 드십시오. 올리브 오일의 지방이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낮 동안 양배추를 한 줌 드시고 간식으로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드십시오. 이것이 황금 아침 루틴의 전부입니다. 레몬 물, 가벼운 식사,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블랙커피 한 잔, 양배추와 블루베리, 특별한 건강식품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만으로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아침 3중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제 5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 하나, 커피 믹스를 버리고 블랙커피로 바꾸십시오. 원칙 둘, 하루 한 잔에서 2잔, 절대 3잔을 넘기지 마십시오. 원칙 셋, 빈속에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무언가를 먹은 뒤에 드십시오. 원칙 넷, 매일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더하십시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병, 수화길 표기, 삼킬 때 목에 매운 느낌이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원칙 다섯,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보관하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하고 가스레인지 옆에 두지 마시고 뚜껑을 꼭 닫아 두시고 개봉 후 3개월 안에 드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황금 루틴이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 콩팥병 사기에서 오기이신 분 또는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은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 반당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의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이 이런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커피를 하루 2잔 마셔도 괜찮은지 확인하십시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올리브 오일을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식사를 먼저 하신 뒤에 올리브 오일과 커피를 드십시오. 그리고 특히 7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콩팥이 걱정되신다고 해서 식사량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충분한 칼로리와 충분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콩팥이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굶기면 콩팥이 더 약해집니다. 충분히 드시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과 좋은 식품을 더하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 5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몇 번입니까?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번호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부엌에 가셔서 지금 쓰고 계신 올리브 오일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수화길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까지 가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한 잔이 콩팥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콩팥을 공격하는 3가지 실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커피 믹스입니다. 설탕과 프림이 가득한 그 작은 봉지가 매일 아침 콩팥의 정수기, 필터 위에 끈적한 설탕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3,600번의 설탕물 세례, 박순자 할머니의 콩팥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둘째, 과도한 카페인과 빈속 커피입니다. 진한 에스프레소를 3-4잔씩 빈속에 마시면 콩팥 폐기물 처리 공장의 수도관이 꽉 조여지면서 필터가 하나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카페인이 로켓처럼 흡수돼서 콩팥 혈관을 때리는 겁니다. 셋째, 가짜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정제유와 혼합유에는 콩팥을 지키는 친위대가 이미 전멸해 있고 오히려 트랜스 지방이라는 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산 기름이 엉터리 엔진 오일처럼 콩팥 엔진을 갈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째, 블랙커피를 하루 1-2잔 올바르게 마시는 것만으로 녹방지 순찰병이 콩팥 필터를 지켜줍니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콩팥병 위험이 14% 낮아지고 콩팥 관련 사망 위험이 28%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더하면 친위대 대장 히드록시티로솔과 자연 소염제 올레오칸탈이 콩팥 혈관에 녹 방지 코팅을 칠해줍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이며 칼륨 수치도 안전했습니다. 셋째, 레몬의 식초 세척으로 결석의 씨앗을 녹이고 양배추의 1층 청소로 장속 독소를 치워서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블루베리의 보라색 방청 페인트로 혈관 바깥까지 3중으로 보호합니다. 하루 비용 몇천 원도 안 됩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황금 아침 루틴입니다. 레몬물, 가벼운 식사, 올리브 오일 1스푼, 블랙커피, 양배추와 블루베리,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콩팥을 매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살 윤기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하셨고 은퇴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시면 부인이 끓여주시는 커피 믹스 한 잔을 드시고 신문을 읽으시고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루틴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높고 콩팥 여과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쉽게 말하면 콩팥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혈액 속 찌꺼기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콩팥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시면 투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투석,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후의 기계에 묶여서 살아야 한다니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바꾸셨습니다. 15년 동안 마시던 커피 믹스를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블랙커피의 쓴맛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마트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병을 사오셔서 매일 아침 한 스푼을 블랙커피에 넣고 저으셨습니다. 쓴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소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마실 만하다. 부인은 처음에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여보, 기름을 커피에 넣어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먼저 드시고 식빵 한 장을 드시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블랙커피에 넣어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양배추 잎을 몇 장 떼어서 밥과 함께 드셨습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요거트에 넣어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부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30분 걸으셨습니다. 매일 비가 오면 아파트 복도를 걸으셨습니다. 눈이 오면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셨습니다. 석 달 뒤 병원에 가셨습니다. 피 검사 결과를 보신 의사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할아버지,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여과율도 올라갔습니다. 약을 더 드신 것도 아닌데 뭘 하신 겁니까?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선생님. 커피 봉지를 끊고 까만 커피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넣어 먹고 아침에 레몬 물 마시고 양배추 먹고 블루베리 먹고 저녁에 마누라랑 걸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그게 전부예요.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부인과 나란히 식탁에 앉으십니다. 할아버지 앞에는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블랙커피 한 잔, 부인 앞에도 같은 커피 한 잔, 부인도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말이면 두 분이 함께 동네 공원을 걸으시고 벚꽃이 필 때는 손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십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커피를 눈 뜨려고 마셨어요. 지금은 콩팥 지키려고 마십니다. 그리고 마누라한테 오일 한 스푼 넣어주는 게 요즘 제일 보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윤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도 콩팥을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올바른 습관은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염증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서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의학이 하는 일의 반은 약이 하고 나머지 반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믹스 봉지를 내려놓고 블랙커피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더하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콩팥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투석실에서, 때로는 응급실에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투석실에 처음 오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팔뚝에 굵은 바늘이 꽂히는 것을 처음 보시고 기계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를 처음 들으시고 4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계셔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아시는 그 순간의 표정. 놀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체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고개를 숙이십니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3년 전에, 5년 전에 커피 한 잔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셨더라면 지금 이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견뎠습니다. 자식들 먹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오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이 두 다리로 튼튼하게 걸어 다녀야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공원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고 계셔야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밥 먹을 때 그 식탁이 진짜 행복한 식탁이 됩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우리 집 식탁에서 투석기가 아니라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커피 잔을 들고 가족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일해온 대가로 마땅히 누려야 할 노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 한 잔, 한 스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레몬 반 개, 양배추 한 줌,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 30분 걷기. 이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이 매일 쌓이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윤기철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의 부인처럼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올리브 오일 커피를 마시는 그 아침 풍경.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레몬을 짜서 한 잔, 가볍게 뭔가를 드시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블랙커피 한 잔, 이 네 단계가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 의식이 됩니다. 어제까지의 커피가 콩팥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다면 내일부터의 커피는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의 가족에게 보내주십시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오랜 친구에게 메시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이 영상 한번 봐봐. 커피 마시는 법을 바꿔야 한대. 우리 콩팥 건강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시는 그 메시지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내면 한 가족이 바뀝니다. 한 가족이 바뀌면 그 가족의 식탁이 바뀝니다. 그 식탁 위에 투석기 대신 커피 잔이 놓이는 겁니다. 댓글에는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실 것 한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레몬 물이든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든 커피 믹스 끊기든 양배추 한 줌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글로 적으시면 실천율이 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약속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매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제 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위한 것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콩팥 관련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석 중이시거나 콩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은 의사의 허락 없이 어떤 음식도 임의로 추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60년 넘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밤낮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이제는 여러분이 콩팥을 위해 한 스푼의 정성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황금 루틴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